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오늘 이곳은 지금까지 제가 촬영했던 곳과 달리 뭔가 되게 멋있는 카메라들이 즐비하게 전시된 곳인데, 이곳은 바로 한국의 그 카메라 전문점의 대명사이자 또 상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반도 카메라 강남점입니다. 특히 반도 카메라 강남점에는 라이카 부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카 부티크는 정말 그 라이카 역사적인 모델과 또 최신 제품들, 그리고 또 각종 스페셜 에디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서 가히 한국에 있어서 뭔가 라이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또 이런 멋진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반도 카메라 강남점에 설치된 라이카 부티크의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라이카 워낙 또 유명한 또 카메라 업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카는 처음에는 어떤 독일의 그 작은 소도시였던 베틀러라는 곳에서 이제 현미경과 망원경 등을 생산하던 에른스트 라이츠와 또 당시 또 천재적인 기술자이자 사진작가였던 오스카 바르낙의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바르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또 사진에 되게 취미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근데 당시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널리 쓰였던 이런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갖고 다니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손재주를 바탕으로 뭔가 좀 더 가볍고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알려지기로 한 2대 혹은 3대만 제작되었다고 하는 우어 라이카라고 합니다. 이 우어라는 접두사는 이제 초기, 또 최초, 프로토타입, 아니면 이 사전, 이전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어 라이카의 가능성을 본 에른스트 라이츠와 오스카 바르낙이 협업을 해서 바로 이 상용화된 라이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25년 라이프치 박람회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이제 라이카의 상용 버전은 명칭이 이제 바르낙 카메라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바르낙이 뭐랄까요? 어떤 브랜드에는 적합하지 않은 좀 낯선 이름이다 보니까 라이카 카메라의 앞글자만 따서 라이카라는 브랜드명이 공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 상용화된 라이카 모델, 즉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바르낙형 라이카라고 불리는 모델은 이제 1, 2, 3 모델까지 나왔고요. 1953년 드디어 라이카의 그 핵심이자 그 헤리티지와 혁신을 한 자리에 담은 기술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M 마운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M은 독일어로 레인지 파인더를 의미하는 메스주허라는 단어의 이니셜인 M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요. 마침 올해 2022년은 5년 만에 라이카의 신모델인 M11이 등장한 해이기도 하고, 또한 아날로그 M 시리즈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했던 명기인 M6가 공식 재발매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카의 어떤 그 헤리티지와 또 혁신이 동시에 등장한 뜻깊은 해가 바로 올해인 2022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모델 M11과 M6에 관해서 이제 라이카 부티크에 계신 신하셀 매니저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올해 등장한 2가지의 이제 M11과 M6에 관해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제가 궁금한 또 여쭤보기 위해서 또 신하셀 매니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2022년에 정말 5년 만에 새로 등장한 신모델인 M11에 관해서 이제 매니저님 통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M11 바디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이카 M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디지털 카메라 바디고요. 2022년 1월에 발표를 해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이카 제품 특성상 제품이 이제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 달까지도 예약 판매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야 물량이 조금씩 공급이 좀 원활해져서 이제서야 이제 바로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매니저님의 감독하에 한번 좀 볼 기회가 생겨서 저도 좀 막 두근두근 긴장이 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매장에는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서 손님들도 편하게 오셔서 테스트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라이카의 M11 바디고요. 11 바디에 이 전용 라이카 M 렌즈가 물려있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것도 꽤 묵직하네요. 그런데 고유의 또 특성이 있을 텐데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라이카는 이제 타 브랜드와 같이 풀프레임 카메라들을 계속 개발 중이긴 한데, 요 파인더, 레인지 파인더라는 부분이 카메라 방식 중에 이제 RF 방식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요 RF 방식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여도 크기가 이렇게 작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타 브랜드에서도 풀프레임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디가 좀 두꺼워요. 크고 무겁고. 그래서 라이카가 예전부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작고 가볍고 편하게 가지고 다녀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철학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M11 바디 같은 경우는 그 화소는 6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6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중간중간 컷들을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뭔가 사용자가 좀 원활히 그 이미지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라이카 M 시리즈라고 하면 그 이전부터 와서 좀 불편한 카메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 자체도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카메라의 기능들이 타 브랜드보다는 좀 올드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M11이 나온 직후부터는 이 M11에는 최신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 좀 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M11까지 M3부터 쭉쭉쭉 넘으면서 필름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 쭉 넘으면서 많은 렌즈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요 마운트 부분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때 나온 렌즈군들을 정말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나온 렌즈들도 전부 다 요 현행 디지털 바디에도 활용이 되고 예전 필름 카메라 바디에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라이카가 100년 넘는 철학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아까 전에도 잠깐 들었지만 새로운 소식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새로 복각돼서 나온 M6 필름 카메라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꺼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은 어떠한 브랜드가 이벤트 삼아서 뭔가를 하는 경우 있지만 이렇게 진짜 과거의 명기를 공식적으로 재발매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에 있어서 정말 라이카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도 발표 직후에도 매장으로 많이들 문의가 오고 실제로 매장을 많이 보러 오세요. 제품이 이제 복각돼서 나왔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이게 라이카 M6 복각 모델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게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기존의 M6 라인업에서도 M6 클래식, 이후에 TTL, 그다음에 현재로 와서 이 복각 모델이 마련이 됐는데 그 전에 다른 그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원형을 따서 클래식한 모델 그대로를 재현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 상하판에 대해서 그 기존에는 아이언 합금 재료였다면 지금 황동이 접목이 돼서 아마 잠깐 살짝 느끼셨겠지만 살짝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장에도 지금 이렇게 M6 그 전 모델, 일반 모델, 뭐 TTL 모델 이런 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세대 동안 나왔던 이 M6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부터 라이카 필름 쓰는 유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라이카의 한 획을 그은 카메라라고 한다면 요 M6 모델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약 한 17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었고 라이카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포함해서 가장 라이카 카메라 중에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한 제품이고요. 롱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또. 그렇죠. 네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제품이 계속 나올 때까지 라이카에서 나온 요 M6를 기반으로 한 에디션들이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찾아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본사에서도 이 라이카 M6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라이카가 처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만든다 했을 때 그게 과연 라이카냐? 네, 정말 어떤 디자인만 접목한 그냥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아직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을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떤 정말 디자인 어떤 그냥 단순한 계승에 불과하다면은 지금 같은 호응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뜻깊은 해인 2022년 정말 그 신제품인 A11과 또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살린 M6가 같이 나온 디지털과 아날로그 카메라 이걸 관통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라이카에서 올해 가장 미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필름 is not dead라는 문구거든요. 그 말이 타 브랜드에서는 계속 신형들이 나오고 카메라 업계에서도 계속 새로운 거, 좋은 거,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카에서는 당연히 기술 발전도 있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철학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특히 필름 카메라로서는 지금 현존하는 필름 카메라 중에 완성도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이덴티티까지 같이 이어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올해의 M11 디지털 바디와 M6 필름 카메라의 복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시대가 디지털이 주류로 바꿨지만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유산들을 그때 보지 못했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되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개발할 때 있어서 하나의 좋은 요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 이런 행보, 즉 필름이 지났을 때도 필름은 죽지 않았고 또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이제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이 아마 지금의 라이카를 단순히 뭐 비싸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사진의 상징이자 또 이게 끊이지 않는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촬영 덕분에 좀 더 많은 지식을 또 먼저 좀 살펴보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아직 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매니저님 덕분에 이 정말 멋지게 꾸며진 라이카 강남의 또 부티크에서 또 최신 이제 트렌드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뭐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영상 보면은 항상 바로 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귀한 시간 이제 쪼개서 오늘 이제 촬영에 도움을 주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